민정은 올해 62, 남편을 떠나보낸 뒤 긴 세월을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빚과 생활비에 쫓기다 결국 손에 쥔 건 가사 도우미 일자리 공고 한 장이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은퇴한 대학 교수 윤도현의 집이었죠. 대문을 들어서자 넓지만 쓸쓸한 기운이 감도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차갑게 식은 공기는 사람의 손길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윤 교수는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따뜻한 눈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레 자신을 소개하며 청소와 요리 정도밖에 못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고용이었을지 몰라도 사실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정이 첫날 차려낸 점심상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 윤도현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잠시 멈추더니 오랜만에 따뜻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맛과 닮았네요. 그 한마디에 민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칭찬해 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식탁 위엔 단순히 음식이 아닌 잊혀있던 따뜻한 대화와 눈빛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 교수는 민정에게 요리를 묻고 민정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집안의 오랜 적막 대신 작은 웃음소리가 퍼져나갔고 그 순간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필요한 건 단순히 가사 노동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온기라는 것을. 며칠 뒤 민정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던 저녁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서성이는 그녀를 본 윤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묵고 가세요. 객실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결국 그의 배려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향한 민정은 창가에 서 있는 윤 교수를 발견했습니다. 창밖을 내리는 비를 바라보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민정 씨가 오고부터 이 집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민정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엔 외로움과 그리움이 겹쳐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떨림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윤 교수의 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집 안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가사 도우미와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은 생각 안 하십니까? 날 선말은 민정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일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윤 교수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다시 혼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단호한 목소리는 민정을 붙잡아 주었고 두 사람은 세상의 반대를 넘어설 용기를 조금씩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끝자락 민정은 갑작스러운 감기에 걸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지만 하루 일당이 아까워 억지로 일을 나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청소를 하던 그녀가 티청거리자 윤 교수는 깜짝 놀라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왜 나오셨어요? 단호한 목소리 속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서툰 손길로 죽을 끓여냈습니다. 간은 맞지 않았지만 따뜻한 정성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댄 순간 민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보살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교수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프면 꼭 말해주세요. 혼자 참지 말고요. 그 순간 민정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병이 나은 지 며칠 뒤, 윤 교수는 깊은 숨을 고르며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민정 씨, 더는 고용인과 고용주로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곁에 가족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민정의 가슴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나이 든 자신이 과연 그의 삶에 어울릴까? 딸의 반대와 세상의 시선은 또 어떻게 견딜까? 그러나 곧 마음 한켠에서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사랑을 놓치는 일이라고.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용기를 내고 싶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고 늦은 사랑은 드디어 시작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민정은 작은 반찬을 차리고 윤 교수는 직접 내려준 커피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이제는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뒷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 사람의 삶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민정 씨, 고마워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셔서. 윤 교수의 이 말에 민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따뜻함과 설렘이 다시 삶 속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사랑에는 끝이 없다는 진실을 두 사람은 몸소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다시 피어난 사랑은 이제 남은 생을 함께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선물이 되었습니다.